드래곤볼 변신 그저 색깔 롤이라 생각하셨나요? 초사이어인의 노란색부터 붉은색, 푸른색, 은색까지 이 모든 색에는 분명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그 디자인의 과정을 하나하나 총정리해서 토리야마 선생님이 어떻게 초사이어인을 설계했는지 Z 슈퍼 GT 다이마 순으로 그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초사이어인이 단순한 색깔 놀이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초사이어인 1입니다. 이 변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노란 머리죠. 노란색은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폭발적인 감정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손오공이 프리즈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그 장면 그 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에 노란색만큼 강한 색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 마라처럼 하얀 머리라면 어땠을까요? 너무 차분하고 평온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노란색이라서 더 강렬하고 우주 같은 어두운 배경 속에서도 곧바로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초사이어인을 상징하는 건 색만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뾰족하게 솟아오르면서 실루엣 자체가 훨씬 날카로워진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건 마음속 분노가 겉으로 터져서 나온 듯한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잉크를 아끼려고 했던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당시 유일했던 초사이어인 손오공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된 거죠. 다음은 초사이어인 2입니다. 지금도 오발이 각성하는 모습이 드래곤볼 최고의 명령면으로 손꼽힙니다. 인조인가 16호가 세력이 파괴당하는 순간 오반의 분노가 극에 달하며 폭발하듯 각성하죠. 겉으로 보면 이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똑같이 노란색 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토리야마 선생님이 절묘한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그는 초사이언의 상징성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오반이 소년에서 전사로 성장하는 진화를 보여주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볼륨을 키우고 더 날카롭게 다듬었어요.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번개 오라입니다. 번쩍이는 번개 효과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의 인상이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건 곧 오반이 심리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한 장치가 되어 번개는 감정이 폭발하는 듯한 에너지, 불안정하면서도 강력한 힘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그 오라만 봐도 오반의 감정이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오라를 보다 보면 자연스레 천도의 신 토르 같은 존재가 떠오릅니다. 결국 손오반은 초사이언 2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초사이언 3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드래곤볼 Z의 궁극의 형태이자 정점이었으니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과 사라진 눈썹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존 초사이언과 확실히 구분되며 궁극의 변신이라는 인상을 주죠. 초사이언 2가 번개로 감정을 폭발시켰다면 초사이언 3는 긴 머리카락으로 실루엣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한계를 넘은 힘이 뭔지를 단번에 보여준 거죠. 그걸 반영하듯이 변신 장면도 무려 5분 가까이 이어지며 그 중요성과 과감한 디자인의 가치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그런데 만화에서는 긴 머리카락을 그리기 복잡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리야마 선생님이 초사이언 3를 자주 등장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도 나오죠. 이는 실제로 초사이언 3가 드물게 사용된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결국 초사이언 3의 과감한 디자인은 초사이언 2보다 더 강력하고 화려한 변신을 보고 싶다는 팬들의 기대를 가장 극적이고 완벽하게 충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드래곤볼 슈퍼입니다. 여기서부터 흔히 말하는 색깔 놀이라는 말이 진짜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색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 디자인에 숨겨진 철학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먼저 초사이어인 가십니다. 드래곤볼 슈퍼에서 도입된 이 변신은 드래곤볼 Z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어요. 손오공이 파괴신 비루스와 대결하기 위해 신의 힘을 각성한 형태로 붉은 머리카락과 날렵한 외형이 특징이죠. 그런데 여기서 붉은색은 생명력과 열정 그리고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반면 유연한 체형은 신의 경지가 의식과 균형, 조화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따라서 초사이언 같은 세계관이 12개의 우주로 확장된 흐름 속에서 기존 노란색 중심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색상으로 신선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번개나 폭풍 같은 격렬한 효과 대신 불꽃이 번지듯 은은하게 퍼지는 오라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요하지만 강력한 신의 에너지를 표현해냈어요. 초사이언 갓은 단지 색이 바뀐 게 아니라 드래곤볼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준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은 초사이언 블루입니다. 초사이언 갓이라는 신의 힘을 두른 상태에서 초사이언 변신을 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초사이언과 초사이언이라는 긴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죠. 그만큼 손오공과 베지터가 신의 힘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초사이어인의 폭발적인 힘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리야마 선생님이 또 한 번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붉은색 머리에 초사이어인 갓을 선보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파란색 머리로 또 다른 시각적 충격을 준 건데요. 파란색은 평온, 지성, 신뢰 그리고 절제된 힘을 상징합니다. 초사이언 블루는 신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낸 상태이며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모습의 푸른 오라로 그 정제된 에너지를 시각
시각화합니다. 초사이언 블루의 파란색은 기존 초사이언의 노란색과 강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 덕분에 블루는 드래곤볼 슈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변신으로 자리잡게 됐죠. 하지만 변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오공블랙의 초사이언 로제가 등장합니다. 손오공의 모습을 한 다마스가 초사이언 블루에 준하는 힘을 보여주지만 그 머리색은 파랑이 아니라 분홍이었죠. 그런데 만약 오공블랙도 똑같이 파란색으로 변신했다면 어땠을까요? 똑같이 신의 힘을 가진 사이언이니까 말이에요. 그랬다면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악역인지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분홍색은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색입니다. 하지만 초사이언 로제의 경우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죠. 이는 곧 자마스의 자기의 심적 권위 그리고 우아하고 잔인한 성격을 강조합니다. 작중에서는 태생부터 몸이 신이라서 연분홍색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분명합니다. 실제로 초사이언 블루와 철저히 대비대로로 설계된 디자인이라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드래곤볼 슈퍼가 진행되면서 득이라는 개념도 들어왔어요. 이는 천사 또는 파괴신에 취하는 경지로 엄밀히 말하면 초사이언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오공과 베지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변신이었죠. 먼저 손오공의 무의식의 극의입니다. 힘에 대해서 지랭과의 전투 중 각성한 변신으로 은백색 머리카락과 차분한 오라가 특징입니다. 은색 또는 흰색은 순수, 완성, 초월을 상징합니다. 이는 초사이언의 노란색에 비해 평온하고 신비로운 인상을 주며 천사의 일반적인 하얀 이미지와 도 연결됩니다. 반면 베지터의 자의식의 극의도 있습니다. 그래놀라 편에서 선보였으며 파괴신 비루스의 색상을 이어받은 보라색 머리카락이 특징입니다. 가장 짧은 파장의 가시광선이 보라색은 강렬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악, 광기, 혼돈 등을 의미하죠. 초사이언 3와 유사하게 눈썹이 사라진 디자인 또한 채택되었어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은 브로리입니다. 예전부터 이미 전설의 초사이언이라 불리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던 그가 드래곤볼 슈퍼 극장판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화려하게 재등장했죠. 풀파워로 변신하면 머리는 연두색이 가까워지고 체형은 우락부락해집니다. 이 실루엣만 봐도 다른 초사이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강렬한 초록빛 그냥 멋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제어되지 않는 원초적인 힘을 의미해요. 초록은 원래 자연과 생명력의 색이지만 브로리에게 폭주와 파악에 통제 불가능한 에너지를 뜻합니다. 마치 헐크처럼 본능만으로 움직이는 존재 같죠. 결국 브로리의 초록빛 오라는 순수한 파괴력이라는 캐릭터 본질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은 호노반이었습니다. 드래곤볼 슈퍼의 마지막 변신은 비스트입니다. 손오공과 베지터가 그 길을 연마하는 동안에도 호노반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리야마 선생님은 여기서 특별한 각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초사이언2가 보여줬던 감동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었어요. 마침 슈퍼히어로 극장판의 빌런도 똑같이 셀이었기에 당시의 폭발적인 각성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었던 거죠. 비스트의 회색 머리카락은 손오공의 무의식의 극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회색은 중립적이지만 압도적인 인상을 주고 붉은 눈은 호전적인 분노와 생명력을 상징하죠. 이 둘의 대비로 그가 갖고 있는 냉정함 속에서 폭발하는 야성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손오반 비스트는 전체적으로 초사이언2의 감성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시킨 변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긴 슈퍼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마에서 가장 최근에 보여준 초사이언4로 마무리할게요. 드래곤볼 GT에서 처음 등장한 초사이언4는 그 자체로 GT의 상징이자 아이덴티티가 되었어요. 그런데 GT는 기존의 Z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슈퍼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죠. 당시에는 파괴신 비루스도 신의 경지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GT는 어떤 차별점을 내세워야 했을까요? 바로 거래원숭이가 보여준 야성이었어요. 황금 거래원숭이 상태에서 이성을 되찾아 초사이언4로 변신하는 과정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변신은 그 조건부터가 사이어인의 본래 특성이었던 원초적인 야성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할 수 있어요. 붉은색 털과 검은 머리카락은 이러한 뜨겁고 강렬한 에너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초사이언 각과 똑같은 빨간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초사이언4는 원래 붉은색의 뜨겁고 터질 듯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드래곤볼 다이마에 등장한 초사이언4 역시 GT를 재해석한 형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카락까지 몸색과 거의 같은 채도 높은 마젠타 계열로 설정됐죠. 즉 기존 초사이언4의 붉은색과 검은색의 대비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바로 토리야마 선생님의 디자인 철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눈의 시선을 사로잡는 과감한 색을 원했을지도 모르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GT에 비해 여러모로 아쉽고 여전히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작가가 생전의 마지막으로 GT의 아이덴티티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다이마에는 초사이언4의 야성적인 스타일이 어울릴 거라고
토리야마 선생님이 믿었던 거겠죠. 지금까지 초사이언의 이름 아래 나타난 수많은 변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각 변신마다 토리야마 선생님의 세심한 기획의도와 깊이 있는 디자인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눈물을 상징하는 노란색에서 시작해서 절제정심의 파란색, 추월을 의미하는 은백색, 그리고 원초적 야성의 붉은색까지 단순히 손오공을 비롯한 사이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파워 인플레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각각의 색과 모습은 캐릭터가 가진 성격과 분위기, 그리고 그 안에 작가가 담아둔 의미까지 표현해내는 디자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결국 초사이언의 진화는 그냥 색깔놀이다 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드래곤볼의 역사이자 작가가 남긴 유산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변신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